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TF, 즉 상장지수 펀드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특징과 장점, 유의점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해서 18회차 정도 방송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 방송 24회 직장인이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과 60회 공매도를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등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또한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윌리엄 오닐, 필립 피셔 등 6명의 주식 투자 대가들의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종종 방송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성공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5 내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의 투자 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이 투자 심리가 작용하면은 기업의 가치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터무니없는 소문이나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투자자들이 대박 종목을 쫓아 나비처럼 이 종목 저 종목 투자하게 되고 결국 손해보기가 십상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펀드 투자에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또 실패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주가 지수를 개별 종목처럼 거래하는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TF, 즉 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자산 운용사가 발행하는 펀드 상품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거래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스피 200과 같은 특정 지수 및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ETF는 여러 종목의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금융상품입니다. 마음에 드는 종목들만 모아놓은 ETF 종목을 고른 다음 주식처럼 거래하면 됩니다. 이는 소액으로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TF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적합한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서 ETF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으로 세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 시가총액의 7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펀드에 유입되는 자금 중에서 70%가 ETF에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과 일본의 금융시장에서도 ETF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처음으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종목 수가 상당히 많고 거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지수 ETF 외에 금, 원유, 원자재, 금리, 부동산, 농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ETF가 상장될 것이고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미래 정권 시장의 화두는 ETF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TF는 지금까지 나온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로 영역을 넓힘과 동시에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워렌 버핏의 발언에서처럼 ETF는 기업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유명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팩터 투자 이론 기반 펀드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고 액티브 운용에서도 팩터 투자 기법이 주요한 투자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팩터 투자란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요인에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베타 ETF는 팩터 투자 전략을 구현하는 ETF로 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되는 펀드를 칭합니다. 최근 ETF 시장은 시장 지수 및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넘어서 3세대인 스마트 베타 상품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ETF는 은행과 주식 중간에 있는 투자 수단으로 ETF는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과 적금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저위험, 저수익 투자 상품이고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대중적인 투자 수단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TF, 즉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는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쳐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ETF 외에도 배당주나 가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추정하는 ETF들이 상장되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TF, 즉 상장지수 펀드는 기초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개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식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 종목과 수량 등 자산 구성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순자산 가치 즉 NAV가 제공되어 거래에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ETF는 한 좌를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며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낮고 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에도 붙지 않습니다. ETF 종류는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채권형, 통화형, 상품형, 부동산형, 파생형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습니다. 시장 대표 ETF는 코스피 200 지수, KRX 100 지수 등이 있고 국내 주식형 상품으로는 코덱스 200, 코덱스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별 ETF의 브랜드를 보면은 삼성 자산 운용의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타이거, 한국투자 신탁 운용의 킨덱스, 우리자산 운용의 코세프, 하나자산 운용의 아리랑, KB자산 운용의 KB스타, 동부자산 운용의 마이티, 교보악사 자산 운용의 파워 등이 있습니다. 섹터 ETF는 섹터별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코스피 200 헬스케어, 코스피 200 경기 소비재, 코스피 200 정보 기술 등으로 구분됩니다. 섹터 ETF는 업종별로 구분을 한다면 테마 ETF는 우량 가치, 블루칩, 2차 전지산업 등 흔히 말하는 테마주처럼 묶인 테마를 의미합니다. 그룹 ETF는 코덱스 삼성그룹, KB스타 5대 그룹주, 타이거 지주회사 등이 있습니다.
ETF에 처음 투자를 한다면 거래량이 많은 ETF에 투자하는 편이 좋습니다. ETF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액으로 우량주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주만 매수해도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원유와 같이 접근하기 힘든 자산에도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의 분산 투자를 도와줍니다. 특정 종목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파산하는 등 악재가 나오면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종목으로 구성된 ETF에 투자할 경우 개별 종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투자 비용이 낮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으며 거래 시 정권 거래세도 없습니다. ETF도 펀드의 일종이므로 연 0.15에서 0.5%의 펀드 운용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반 펀드의 연 1.5에서 3%, 인덱스 펀드 연 0.35%에서 1.5%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펀드 운용 비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년 내지 10년, 20년 정도로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펀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TF는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으며 주식과 달리 정권 거래세도 면제가 됩니다. 다만 매각할 때는 주식처럼 매매 수수료는 정권사마다 다르지만은 대략 0.014%에서 0.5%를 부담합니다. 셋째, 상품의 운용이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펀드는 펀드의 구성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은 ETF는 HTS 등에서 기초 지수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해당 ETF의 설정과 해지 현황을 공시하는 등 펀드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ETF의 가격은 대상 지수의 움직임을 충실히 반영하고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현물 주식 바스켓의 내역과 순자산 가치를 매일 공표하기 때문에 상품 운용이 투명합니다. 넷째, 실시간 매매할 수 있어서 황금성이 뛰어납니다. ETF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을 추정한다는 점에선 인덱스 펀드와 동일하지만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처럼 언제든지 쉽게 매매할 수 있어서 황금성이 더 뛰어납니다. 장중 환매 시점을 투자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장중에 투자자가 거래 가격, 주가 지수, 주당 순자산 가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당 수익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ETF는 현물 주식으로 구성된 주식 바스켓입니다. 따라서 바스켓 속에 있는 개별 종목이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금을 모아두었다가 펀드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펀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1월과 4월, 7월, 10월 마지막 날에 개인별 정권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ETF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ETF는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 상품이라는 점에 명심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난 상태에서 결혼 등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손절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ETF 투자 손실을 막으려면 펀드의 자산 구성 내역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ETF의 순자산 가치는 기초 지수를 추정하는 포트폴리오의 순자산 가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산 구성 내역을 보면 투자 예정 ETF가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크면은 ETF는 저평가되었고 반대면은 고평가된 것입니다. 둘째,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매수와 매도 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신탁 보수 등의 비용이 펀드 자산에서 차감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상장된 ETF 중에서 투자 비용이 가장 저렴한 ETF는 0.05%이며 비싼 경우는 0.99% 정도 됩니다.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투자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한 해외 지수를 추정하는 해외 ETF는 비과세 전용 펀드 계좌를 통해서 매입 후 매도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TF는 기초자산 가격 흐름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적 오차는 ETF 순자산 가치가 기초 지수를 못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오차가 큰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또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 net asset value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오래 지속될 경우에도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해외에 상장된 지수나 농산물, 원자재 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S&P 지수에 연동되는 ETF에 투자하는 경우 지수가 10% 오르더라도 1달러당 원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원화 환산 수익은 거의 없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분배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지는 않습니다. ETF의 분배금은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와 달리 편입 종목의 배당금이나 이자에서 운용 비용을 공제하고 결산 시에 모두 분배합니다. 지급된 분배금은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경우 수동으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는 더욱 주의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인버스 ETF는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ETF로 예컨대 추종 지수가 1% 상승하면 1% 하락하는 수익 구조를 갖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지수보다 가치가 더 많이 변동하는 ETF로서 예컨대 레버리지가 2배일 경우에 추종 지수가 1% 상승하면 2% 상승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둘 다 시장이 꾸준히 하락하거나 꾸준히 상승하는 특정 시점을 노린 상품입니다. 여섯 번째, LP 즉 유동성 공급자가 순자산 가치와 동일한 호가가 아닌 해지 상품 가격과의 괴리를 반영한 호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개미들에게 불리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괴리율이나 추적 오차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하루 평균 50만 주 이상 거래가 체결되는 대형 ETF를 주로 매매하면 됩니다. 이러한 대형 ETF는 LP 호가 스프레이드가 작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도 LP 즉 유동성 공급자처럼 호가를 내기 때문에 차이가 적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장점이 많은 ETF를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주식이나 일반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 마진이 적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ETF 투자 비용은 2010년 이전에는 2% 미만이었지만은 2011년 이후 급증하여 2019년에는 40.6%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거래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많고 배당을 주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들로 구성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약 50%는 일반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약 30% 내지 50%는 ETF에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매매하는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증권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 즉 HTS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에서 주식과 같이 거래하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